이곳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신동엽 문학관입니다. 이번에 반포되는 서체는 두 종류로 정림사지체와 신동엽 손글씨체입니다. 금강으로 한 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의 공동체죠. 젊은 시절부터 저변의 사상적인 근거 안에는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신동엽의 마음이자 영혼, 이게 묻어 있는 게 글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동엽 시인의 글씨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여하면 백제를 연관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부여라는 지역 안에는 백제라는 문화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른 인문학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신동엽 시인이 사용했던 그런 서체가 홍보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동엽 서체가 나온 게 반가운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획을 그으셨던 분의 글씨가 사실은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동엽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정림사지체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많이 알리고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의 유물들은 부여에 가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아버님이 쓰신 일종의 좀 간략한 회고록 같은 건데, 그 귀한 자식이고, 그리고 기대가 컸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좀 똑똑한 거로 부여해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아쉬워하셨죠. 여기 서사시 금강 얘기도 있죠. 예. 아버님의 그 시라는 것들도 사실 그 공동체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강에도 한 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런데 요즘은 지방도시라고 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판인데, 그런 세상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돕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개발도 그렇고. 신동엽은 고향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향 친구들의 훌륭한 친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문학을 가르쳐서 문학 동인을 만들어서 문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부여 출신 문인이다가 아니고 부여 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동엽 시인은 자기 고대사도 부여 촌놈 신동엽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그래서 아사달 이야기, 아사녀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큰 영향을 받은 분이 있다면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상가예요. 상호 부조론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다.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은 그 마을에서 펼쳐졌던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얘기를 해요. 신동엽 시인도 톨스토이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 중에 당신이 우주가 되려거든 당신의 마을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신동엽의 정신이에요. 그런 신동엽의 마음이자 영혼, 이게 묻어 있는 게 글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엽 시인 그 서체 개발에 사용되는 글씨들이요, 작품을 위해서 쓴 글씨라거나 뭐 붓글씨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신동엽 시인이 온고지에다도 쓰지만 시를 짓기 위해서 메모한 게 많아요, 급하게. 그러니까 부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신동엽의 마음이 들어있는 글씨체를 가지고 저 서체를 개발을 해서 특히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신동엽의 삶과 영혼이 반영되어 있는 글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여하면 백제를 연관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부여라는 지역 안에는 백제라는 문화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른 인문학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부여 관내에는 신동엽 시인이 계셨고, 그 신동엽 시인의 그런 공동체성을 또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이 신동엽 시인이 사용했던 그런 서체가 우리 홍보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하에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신동엽 글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동엽이라는 이 위대한 시인의 삶을, 그리고 이분의 작품 세계를, 이분의 철학을 서체를 통해서 더 알리고 싶고자 하는 의지가 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그 도시의 정체성 확립뿐만이 아니라 활용성 측면에서 서체는 너무 좋은 도구거든요. 주민들이 이번에 이런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는 중에 신동엽 시인의 서체로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간판에도 쓰이게 하거나 메뉴판이나 식탁보 아니면 휴지에 쓰이는 짧은 문구, 명함 이런 것들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시작의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글씨체의 의미가 단순히 디지털 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골목의 그 가치, 문화의 가치를 전할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신동엽 문학 중에 그 가장 시가 긴 시가 4,800행이 되는 시가 있는데, 금강이라는 그 시의 원도를 쓴 걸 기반으로 서체를 좀 개발하게 됐고, 그 서체를 개발하면서 발견됐던 그 형태적 특징이 글씨체가 기존의 명조나 고딕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좀 창의성 있는 글씨체 형태였었어요. 이 리을이라든지 이 이응이라든지 히읗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자유분방한 형태의 디자인이 됐다. 사랑을 얘기하고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문학을 가르치는 거나 한글을 가르치는 것들로 좀 표현하셨던 게, 세상이 말하는 흐름에 편승한 게 아니라 좀 역행했다, 좀 자유분방해 보일 정도로. 신동엽이라는 분이 있고 부여라는 역사적 곳이 있는데, 이곳을 그대로 진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자산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냥 남들 하니까 서체를 만든 게 아니고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여의 이번 서체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시대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고찰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쇠퇴에 가는 이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로 뭉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을 먼저 일깨워 드렸고요. 거기에 저희가 서체라는 하나의 도구를 던져드린 거죠. 거기에서 많은 상인분들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자원 중에서 이 신동엽이라는 자원이 상당히 소중한 거를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니, 여기에 우리의 그런 공동체성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로서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공유가 된 것이죠. 같이 하고 아우 이거 재밌다 이거 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거, 서로 잘 도닥여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이 장사도 나 혼자 못해요. 이 직원들이 도와줘야지 하는 거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글씨체가 나온다면 간판부터 한번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가니까 글씨체라든가 특이한 그 뭐가 있다는 거를 일단 이 골목에 손님을 오시게끔 만들어야 저희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만 오시는 게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성이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이 모여서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저희 아카데미의 주 목적은 신동엽 서체를 익숙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서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 서체 개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서체가 나왔을 때 지역 그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물 자체가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을 녹여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좀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계속 지속적인 노출을 해야 되는 거죠. 노출을 하면서 그 해당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서체가 있구나에 대한 내재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서체만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지역의 서체라고 하는 건 되게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신동엽 문학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엽 시인의 장남 신조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반포되는 서체는 두 종류로 정림사지체와 신동엽 손글씨체입니다. 이번 반포된 서체에는 부여다움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서체를 잘 활용해서 부여다운 공동체 정신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여는 이제 아주 작은 도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문화적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개발을 해서 부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다양한 상품들을 보여드리고 팔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동엽 시인의 손글씨체나 정림사지 서체는 우리 부여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우리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들을 희망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체 씨앗이 이제 세상에 막 나왔어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햇볕을 좀 쪼여주고 그래야 얘가 더 이롭게 발화를 하면서 진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잘 활용을 해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활용된 예를 보고 나도 써보고 싶고 그렇게 더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를 브랜딩하는 단계인 거죠. 사실 1차적으로 신동엽 때문에 우리 상권이 살아나, 시장이 살아나 당장 드러나는 지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분의 서체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거잖아요. 지역에 반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 신동엽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걸로 이 도시가 점점 브랜딩이 되고 또 이분의 글씨가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잡아 나갈 때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여로 오게 되는 거죠. 이때 파생되는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 그게 지역 상권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